좌표평면위에서의 위치 관계는 항상 매개 변수라던가 이렇게 x좌표, y좌표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게 될 건데, 일단은 좌표평면에서의 거리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서 해볼게. 자, 우리는 앞에서 했었어. 그치? 자, 그걸 좀 설명하면, 앞에서 우리가 위치를, 그치? 미분을 하는 순간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는 순간 가속도가 되었지. 그치? 이게 미분했었고, 여기도 미분이었죠. 근데 역으로 적분을 하면 속도가 되고, 얘는 적분을 하면 위치가 되더라. 전에 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이런 걸 했었잖아. 위치를 구하는 거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건 다른 이해였다. 그치? 자, 위치의 변화량이란 것은 뭐였어? 속도를 가지고 뭐해?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을 적분해주라.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지. 근데 위치라는 것은 처음 초기의 위치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를 구하면, 그러면 초기 위치에서 이만큼 위치 변화량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더해주면 그 다음에 위치가 되더라. 요거를 기억하고 있지. 자, 그렇다면 자, 평면에서의 위치의 표현은 x좌표, y좌표로 표현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잘 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 그래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함인데, 그 곡선 그래프의 위치는 여기가 x좌표, 여기가 x1 좌표, 여기도 x2 좌표야. 그치? 자, 그러면 봐봐. 그럼 우리가 전에 했던 거, 두 점 사이에 길이 구했던 거 기억나? 두 점 사이 길이. 그럼 두 점 사이 길이가, 자, x가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치? x가 이만큼 차이 나는 걸 여기서는 델타 x라고 적으면 되고, 마찬가지 y라나 해도 요만큼, 여기가 y2, 여기가 y1이겠지? 여기가 y1, 여기도 y2. 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 여기서 여기까지의 위치 변화는 델타 y가 되겠지. 그럼 요 위치의 변화만큼의 길이를 뭐 해줘? 제곱하면 요거의 길이가 되더라. 맞지? 그래서 우리는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요 길이더라. 그치? 요 길이를 구하는 건데, 얘를 조금 더 있잖아.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자, 봐. 내가 얘네들 이렇게 곡선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간들을 여기 x1, 뭐 여기 x2, 여기 x3, 여기 x4, 여기 x5, 역시 x6 이렇게 구간들을 많이 나누면 우리가 얘를 적분하는 구간이라고 얘기하지. 거기에 각각 요런 변화량,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 아이고 자, 마찬가지 여기도 x의 변화량, y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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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을 모두 더해서 여기에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구할 수 있는데, 얘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누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차이를 조금 덜 없앨 수가 있겠지.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많이 나눌수록 얘가, 봐봐. 얘가 변화량이 조금씩 줄어들 거 아니야, 더. 여기 변화량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더 많이? 그렇지 않을까? 더 변화량이 또 줄어들면서 그 곡선의 길이와 가까워지겠지. 그치? 그치? 그게 바로 요 길이와 비슷해지겠다라는 게 여기에 거리야. 그럼 그 거리를 이렇게 확대해서 봤더니 말이야. 확대해서 봤더니 그럼 얘를 미분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x의 변화량, 아까 얘기했잖아. x의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이게. 맞지?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아까 속도에 적분하는 거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그럼 얘가 요 위치가 이거잖아. 그치? 요 위치를 다시 미분해 주셔야 되고, 미분해야 속도가 되니까 미분하고 그거를 다시 뭐 해줘? 미분하고 인티그럴 해줘야 뭐가 돼? 위치 변화율이 되지. 그치? 그럼 얘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 이 위치의 변화량은
우리가 이거와 요거의 제곱이 얘의 길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 그러면 요거의 제곱과 요거의 제곱의 합의 길이가 요 변의 길이니까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해서 더해주고 인티그럴 하라 이 말 아니겠어? 쌤 말 이해돼? 됐나? 그러면은 델타 x 제곱 델타 y 제곱 얘를 뭐 해줘? 미분 해서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것까지가 아니라 얘네들을 무지막지하게 나눈 다음에 더해야 되니까 무지막지하게 나눈 다음에 더한다는 건 인티그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A에서 B까지 길이 이걸로 미분한 구간에서 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이해돼? 뭔 말인지? 그렇게 해석이 돼서 얘가 나왔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됐나? 됐어? 자, x의 위치를 미분해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근데 속도를 다시 뭐예요?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 그러니까 얘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듯이 여기 변화량의 제곱, 여기 변화량의 제곱을 해야 되니 얘를 프라임해서 제곱해야 돼. 그치? 프라임해서 제곱 변화량이니까. 됐음. 그러면 얘를 봐봐. 정리를 하자면 얘를 우리가 파이 플러스 코사인 파이 t 프라임 해주시고요. 그쵸? 거기에다가 제곱인 거지. 그 다음 똑같이 얘도 파이 플러스 사인 파이 t 프라임의 제곱인 거지.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적분을 하면 뭐다? 이 곡선에서의 얘네들의 곡선의 기울기와 같더라. 무한히 여기 구간을 n등분하는 구간이 있으니 여기가 dt가 되겠군요. 됐어?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0에서 2초. 그럼 여기서 0에서 2초.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볼게. 자, 구하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자, 미분한 거를 생각하면은 얘가 위치에서 미분한 건 속도. 그럼 속도를 정리했더니 자, 미분했어요. 빵이겠고 얘는 미분하면요. 코사인 미분 사인 파이 t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파이도 앞으로 내야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코사인 파이 t가 되겠고 얘는 빵이 되죠. 그럼 얘는 파이만 밖으로 내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나서 제곱 얘도 제곱 좀 길긴 하다 안에 맞지? 안에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개되면은요, 제곱되면은요,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파이 제곱이고, 사인, 파이, t의 이것도 제곱이고, 파이의 제곱이고, 코사인 파이, t의 제곱입니다. 그쵸? 그랬더니요, 당연히 파이라는 아이로 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네. 그래서 파이라는 아이로 제곱해서 묶을게요. 파이라는 아이로 제곱해서 묶게 되면, 얘는 파이가 밖으로 나오겠고요. 루트 안에서는요.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은 1이겠네요. 1.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인티그럴 0과 2. 그럼 dt라고 적어야 되는데 d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적분합시다. 그럼 요 안에 내용이 적분이 파이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1이니까 t라고 쓰시면 되고 2와 0이라고 쓰면 끝이네요. 따라서 2파이 답은 길이가 2파이가 됩니다. 자, 얘도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랬네요. 그러면 x가 t의 제곱 빼기 2t, y는 3분의 8t 루트 t. 이것도 t에 대한 매개 변수고요.
여기에 움직이는 거리가 8이라고 이미 됐어요. 그러면 8이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이거 변화량 프라임 해주고 뭐예요? 제곱하고 플러스 루트 하면 거리가 되더라. 인티그럴 앞에 써주시고 됐나요? 그러면 0에서 a까지 어느 구간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t제곱 플러스 바로 미분할게요. 여기 프라임을 미분하면 2t 빼기 2고요. 얘는 3분의 8이 될 거고 t에 2분의 3이 오겠죠. 그리고 t의 2분의 1이 되겠네요. 사라지고 하니까 4 루트 t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얘가 2t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6t가 되고 루트 그리고 쪼르륵 적분되는 구간이 생겼다. 이렇게 되고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안에 내용물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완전 제곱이 되면 더 좋고요. 자, 얘는 4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가 되고 16t가 되죠. 그래서 4t의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4네요. 4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네요. 진짜 완전 제곱되네요. t 플러스 1의 제곱. 따라서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 얘를 다시 정리하면 루트 밖으로 나와봅시다. 루트 밖으로 나오면 a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 되겠군요. 그리고 t라고 하면 되겠다. 그럼 적분을 하시면 2t니까 t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플러스 2니까 2t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a에서 0까지 이렇게 적으면 적분이 t의 a제곱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그게 누구다? 8이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가 8이므로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a는 2가 되겠네요. 양수니까. 그쵸? 그 다음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는 점 P에서 시각 T 위치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출발 후 처음으로 P라는 속력이 P라는 속력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P값은. 자, 아까 속력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속력은요,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좌표 평면에서의 속력은요. 자, 여기선 좀 차이를 두고 조금 생각을 할 게 있으니까 잘 봐. 뭐냐면 속도를 구하세요. 좌표 평면에서 속도는 자, x에 대해서 미분. 그치? x 좌표는 t에 대해서 미분, y 좌표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이게 속도고 그리고 속력은요. 루트 해서 얘네들 dx, dt 제곱, dy, dt 제곱을 하는 게 이게 속력이고 그러면은 이동 거리를 구하세요. 총 이동 거리를 구하세요는 자 A에서 B까지 속력을 여기다 넣는 거지. 속력을 dt, dx의 제곱, dt, dy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해서 쓰셔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렇다면 속력이 빵이 된다는 말은 요 모양을 여기에 빵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정리를 하면 먼저 미분을 해봅시다. dt분의 dy 그러면 미분하면 3 코사인 2 제곱의 t고 그리고 얘 미분하면 코사인이 미분되면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 또 미분해 줘야 되겠죠. 사인 t 이렇게 붙여줘야 되죠. 그치? 그리고 아이고 얘 또 왜 이렇게 적어놨냐 dt 자 t에 대해서 또 y좌표를 미분하면 얘도 마찬가지
3 내려오고요. 사인 제곱 t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t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속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9 코사인 4제곱 t 사인 제곱 t 더하기 9 사인 4제곱 t 코사인 제곱 t 그리고 루트, 이게 속력이 되겠고, 9랑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을 묶어서 9 코사인 제곱 t 사인 제곱 t를 묶어 주시고, 안에는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가 되겠네요. 그렇다는 건 얘가 1이겠죠? 여기가 1.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얘는 밖으로 나오면 3 코사인 t 사인 t가 되겠고요. 그게 빵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일단은 정리를 하면 얘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뭐냐? 얘 2, 잘 안 보이네요. 2 코사인 t 사인 t는, 그쵸? 얘는 2분의 3 이렇게 만들면 얘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어요? 사인 2t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얘가 빵일 때 이렇게 챙기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사인 2t가 빵일 때 찾으면 되죠. 사인 2t가 빵일 때. 그러면은 얘가 빵일 때는 당연히 0일 때나, 그쵸? 뭐 파이거나 2파일 때겠죠. 그쵸? 0일 때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라고 할 수 없고요. 처음으로 이랬잖아요. 처음으로 되는 날은 되는 파이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파이일 때 처음으로 0이 되는군요. 따라서 이 t가 파이일 때니까 t는 2분의 파이일 때겠네요. 그치? 그럼 2분의 파일 때 처음으로 속력이 0이 되더라 까지 구했고요.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때까지 총 거리를 알고 싶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파일 때 총 거리를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루트 거기에다가 뭐 해줘요? 시그마 인티그럴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범위가 나왔고, 그럼 그대로 적용해서 적어주시면 뭐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아까 적은 게 2분의 3 사인 2t였죠. 그치? 그리고 dx, dt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적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적분하면요. 얘는 사인이 적분되면 코사인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2t고요. 여기는 2분의 1이 나올 거니까 4분의 3이 되겠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 0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 코사인 파이고,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 코사인 0이겠네요. 자, 정리를 하면 코사인 파이는요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0은요 1이죠. 그러면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따라서 플러스 4분의 6이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값이요. 여기가 2분의 3입니다. 됐죠? 그래서 거리는 2분의 3이 되었습니다.